자, 저는 이제 에듀파이어 이제 기술학원의 이제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소방 원론하고 이제 유체역학 있죠, 필기 유체역학 그렇게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실기는 또 다른 강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주로 기사도 하지만 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관리사를 위주로 좀 강의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기사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 그래서 아울러서 차후에는 우리가 관리사라든가 기술사도 나중에 여러분들 쓰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다 연결고리를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제 진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일종의 호흡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소방 원론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일 점수를 얻기 쉬운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연결고리를 잘 엮어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쓰게 됩니다. 두고두고 쉽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중요한지, 원론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론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해를 많이 시켜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연결고리가 많이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외우는 거 있죠. 싫잖아요. 암기해낼 게 되게 싫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를 조금 한번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보시는 이 내용들은 필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크게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한, 필기를 하기는 좀 빡빡한 이제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 그렇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멈췄다 뭐 보시고 멈춰 보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자, 뭐니 해도 자, 우리가 봤었을 때 자, 지금 이 세 가지가 지금 뭐로 봅니까? 자, 결국은 지금 보시면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죠. 그죠? 이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거든요. 연쇄 3요소라고도 합니다. 연쇄 3요소인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만나야만 연소라는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없으면 연소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연쇄 3요소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하지? 이게 사실은 소방 원론에서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방에서 시작 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관리사도 그리고 기술사 가서도 이 맥락에 이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기술사 공부를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기사, 필기, 뭐 실기 뭐 이런 데서 내가 배웠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게 되니까 다 뭐였냐면 이 가연물산소 점화원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연물산소 점화원이 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가연물산소 점화원 중에서 하나씩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가연물은 우리의 종류대로 보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체는 그리고 액체는 기체는 뭐가 다른데 그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고체 같은 경우는 분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라이터 가지고 얘를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교탁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얘 바로 타나요? 안 타죠. 사실 한참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고체 가연물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했을 때 분해가 돼 가지고 생성되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소가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소 생성을 연기 말고 그 이전에 탈 수 있는 가스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열을 가하게 되면 분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열을 소모를 하겠네요. 그죠?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느리게 탑니다. 자,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되더라 증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소위 말해갖고 증발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도 어떻게 돼요? 100도씨가 되면은 수증기화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그만 에너지만 가해도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체화 돼버립니다. 즉,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화돼서 가는 과정보다는 액체가 기체화되는 과정이 훨씬 짧죠. 작은 에너지에서 이제 벌써 이제 기체화 돼버리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네요.
그러면 자 고체도 열분해에 의해서 기체화되는 과정에 의해서 연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액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체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기체 같은 자 이런 가연물들은 그러면 결국 특별한 과정이 없네요. 열을 소모할 과정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 속도라 그러는데요. 타는 속도입니다. 타는 속도. 가장 단순하게 보게 되면 타는 속도거든요. 이 타는 속도가 자, 얘는 분해라는 과정에서 열을 소모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죠. 그죠?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는 지금 액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기체는 지금 뭐 분해라는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증발이라는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체 그 자체가 바로 타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소가 되는 연소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결국은 자, 에너지 방출 속도라고 한번 봅시다. 즉, 상대적으로 얘는 지금 어떻게 해요? 타는 속도가 느립니다. 중간 정도 됩니다. 빠릅니다. 똑같은 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빨리 많이 타니까 에너지 방출 속도는 뭐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기체고, 액체고, 고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나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자, 이러한 특성을,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 성상에 따라 기본적으로 에너지 방출이다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결국 달라지는 건 뭐냐? 사실은 과정을 보게 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자, 연소라는 과정은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연소라는 과정, 즉 가연물산소 점원을 만났을 때,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만나면서 빛도 냅니다. 그리고 열도 냅니다. 산화 반응이니까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죠.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자 열을 발생시키니까 온도가 상승하죠. 그죠? 그러면은 조건에 따라 최적이 팽창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 강의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하면은, 내부에 있는 최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커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최적이 커지게 됩니다. 자, 최적이 커지는 이 과정.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 압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연기가 발생을 합니다. 연기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자꾸 어떻게 압력이 높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밖으로 튀어나가려 그러죠?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과정 아닌가요? 그죠? 자, 이게 고체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리죠. 상대적으로 느리죠. 자, 근데 자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한 중간 정도 된다 봅시다. 자, 근데 기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기타 등등 과정 없이 연소 속도 어마어마하게 빨라. 빨리 많이 타니까 에너지 방출도 굉장히 빨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도 상승 굉장히 빠르고 최적 팽창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력 상승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란 형태로 해가지고 폭발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물리적인 손상까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얘 같은 경우는 빨리 많이 타느냐 타지 않느냐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가연물을 보시게 되면은 기체 같은 경우는 LNG, LPG 같은 것들, 액체는 사료연물, 특수가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주 어떻게 해요? 빨리 많이 타는 것들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온도 상승이 굉장히 빠르니까 물리적인 파괴력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폭발입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타는 속도가 느리냐 빠르냐 그 관계 아닐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자, 우리가 영화 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블록버스터 영화를 하나 보고 있어요. 자, 폭탄이 하나 딱 터졌어요. 자, 그냥 꽝 하고 터졌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폭탄이 자 폭발해 가지고 펑 하고 화구를 만들죠. 화염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면서 꽝 하고 커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그죠? 연소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면서 온도 상승이 굉장히 빠르고 그죠? 최적 팽창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압력 상승이 굉장히 크죠?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자 천둥이 칠 때 꽝 하는 소리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개가 칠 때 꽝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결국은 번개에서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죠? 몇만 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최적 팽창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소리가 우리가 천둥 소리잖아요. 폭탄도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순식간에 체력 팽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꽝 하는 폭발음이 발생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폭발입니다. 그러니까 느리냐 빠르냐의 관계밖에 없죠. 그죠? 기본적인 형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일반적인 이제 가연물은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빛과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기 때문에 자,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산소가 있으면 반응을 하잖아요. 결국은 연소는 그리고 화재는 산소가 있는 양만큼밖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 결국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식이잖아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 어떤 가스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산소를 뭐 지연성, 조연성 가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반응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에 있었을 때 우리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들. 즉 산소량도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반응 안 하고 너무 많아도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자, 가연물, 즉 우리에게서 뭐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기체화돼 버렸죠? 걔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일정한 범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연물이 너무 많아 안 좋은 거고 산소가 너무 작아도 안 좋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범위가 필요해야만 반드시 반응하더라. 그게 연소범위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 관계되는 것들이 뭐 르샤틀리의 위험도 한계, 산소 지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연소 범위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가연물하고 산소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었을 때만 반응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물리적인 인자들, 즉 가연물이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켤 수 있는 점안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죠?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가스레인지 같은 거 집에 가서 오늘 가게 맞추고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라면 하나 끓여 먹는데 자, 냄비에 불 붙이기 위해서 가스레인지에 뭐를 하는 겁니까? 가스가 일부 나오게 하고 점화원으로, 그죠? 아주 작은 점화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라이터 볼트 같은 걸로 딱 불을 켜잖아요. 그렇게 자, 일정한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금방 이야기했듯이 자,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자, 얘는 지금 뭐냐면은 라이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교탁 같은 경우는 불 붙이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나무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바로 라이터 갖고 한다고 바로 불 안 붙잖아요. 근데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우리가 가스 같은 경우 집에서 가스레인지만 해도 조그만 불 튀어갖고 바로 붙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만큼 작은 에너지로 얘가 반응을 시작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얘는 작은 에너지로 벌써 반응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떤 물질은 아주 작은 에너지에 어떤 것들은 어떻게요? 어마어마하게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의 반응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최소 발화 에너지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사실 이런 고체 가연, 일반적인 고체 가연물에 대해서 최소 발화 에너지를 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터하고 한참 붙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했는데 유증기가 어떻고 가스가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유증기, 가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에너지에 어떻게 해요? 벌써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전기적 단락, 재락, 정전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자, 스위치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뭐 발생할 수 있냐면 스파크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점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물질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죠. 석유화학공단이라든가 LNG라든가 LPG라든가 그런 거 취급하는 데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소 발화 에너지라고 하는 전기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그런 에너지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사료, 액체 가물 같은 경우는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방폭 설비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방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은 자, 어쩔 수 없이 특정한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공단 같은데요. 그런 데서 공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탈 수 있는 가연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전기 없이 쓸 수 있나요?
등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스위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그 순간에도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스파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파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들이 펑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봤었을 때 최소 발화 에너지가 중요한 요소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전기적인 기계적인 발화원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유류라든가 LNG, LPG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잘 타는 것들이죠. 아주 작은 에너지에서 반응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방폭 전기를 설비를 해야 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특정한 조건으로 몇몇 가지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는 제소 발화에너지는 지금 같은 형태가 돼요. 자, 근데 지금 갈물산소 점화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빛과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연쇄 반응이라는 형태가 또 나타났네. 이걸 우리가 연쇄 사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소의 사요소가 활발하게, 즉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순조로운 연쇄 반응입니다. 순조롭지 않은 연쇄 반응이 아니고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탁이 타고 있습니다. 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엄청 머금고 있는 그런 상태면 얘가 원활히 탑니까? 습기가 말라야만 진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얘를 하나를 끄집어서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런 물을 머금은 것처럼 얘를 어떻게 화학적으로 어떤 도료를 칠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 그런 조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뭐 단적인 예입니다. 개념적인 예라 보시면 됩니다. 이 목재에 일단 얘를 잘 태우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한 바가지 딱 부었습니다. 휘발유 같은 거 딱 부었어요. 딱 불을 붙여 버렸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화염이 쫙 퍼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뭐냐면 소위 말해서 순조롭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다라는 겁니까? 화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보는 형태로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다. 연쇄 사요소가 활발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화염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이렇게 연쇄 3요소, 4요소가 만났는데 3요소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불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 연소, 자결 연소, 신부하자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설명을 해요. 근데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불꽃이 있죠? 불꽃이 있는 상태죠? 그죠? 불꽃이 있는 상태에서 예온압, 확산, 증발, 분해, 자기연소 같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들은 결국은 연쇄 3요소, 연쇄 4요소가 모두 만족을 했을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고,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연소를 제일 작은 단위로 구분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표면, 증발, 분해, 자기연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얘는 뭐 불꽃이 없는 상태. 나머지는 불꽃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액체 가연물은 증발을 합니다. 목재는 이제 분해를 합니다. 자기연소는 제5류연물에 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증발 연소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소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연쇄 3요소 내지는 4요소가 만나서 시작을 하는 최소 단위로 보게 되니까 연소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매번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화재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연소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연소는 제일 작은 단위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도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그 상태 정도의 마이크로적인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연소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어떻게 된 컨트롤 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뭐 이란 형태로 봤었을 때 연소 중에서도 정상, 비정상, 불완전 연소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화재라는 양상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화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자, 가물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A급 화재, 일반 화재죠. B급 화재, 유료 화재, 뭐 가스 화재죠.
C급 화재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 그리고 K급 화재까지. K급 화재는 주방 화재죠. 주방의 식용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간물, 산소, 점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로 유기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인 책에서는 이거를 표현을 해주려고 표현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복잡한 가연물, 산소, 점화원, 뭐 연소가 어떻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화재가 먼저 나오는 게 올바르지 않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연소의 3요소라는 게 먼저가 나오고 그러면 가연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산소가 나오고 점화이 나서 연소라는 과정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화재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 지금 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불표시 들어와 있는 것들 지금 보입니까? 불 깜빡깜빡하는 거 보입니까? 지금 여기 이 깜빡깜빡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죠. 거의 매번 등장하는 것들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연소의 3요소, 4요소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순서대로 뭐 쭉 따라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뭐 채소 발화에너지 개념 해가지고 정전기 같은 이런 것들 중요하고, 아까 연소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연소 범위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화재 중요하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일단 화재라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화재는 아까는 연소와는 지금 다르게 형태를 한 4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연소는 우리가 마이크로적인 부분에 제일 작은 단위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연소에서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된 겁니까? 커진 거죠. 커졌을 때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확산화염, 자연발화, 훈소, 예온암연소. 근데 훈소, 예온암연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연소에서도 봤는데 맞습니다. 연소에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디에서도 여기서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확산화염은 자 고체, 액체, 기체다 확산화염, 확산연소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 자, 모든 화재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체입니다. 자, 얘가 순조롭게 타고 있는 상태인데, 화염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커지죠? 조금씩 커지면서 얘가 열이 피드백이 되면서 열분의 가스가 나면서 화염이 점점 커지잖아요. 화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확산되고 있죠. 이러면은 확산연소고, 확산화염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자, 이런 고체가 아니고 액체입니다. 액체 풀이 있어요. 액체 풀이라는 게, 자, 액체를 요만한 통에 담아놨으면, 그러면 우리가 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영장 뭐라 그럽니까? 풀장이라 그러죠? 수영장처럼 그 안에 기름을 넣어놨어요. 불을 붙여요. 그러면 풀바이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액체 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기름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자, 라이터하고 딱 불을 붙였습니다. 화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식간에 쫙 확산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기체입니다. 기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주변으로 어떻게 해요? 가스가 확산돼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런 화염을 우리가 확산화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확산화염을 확산연소를 하겠네요. 그죠? 자,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자연발화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연발화가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 자연발화는 지금 어떠냐면은 저절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발화원이라든가 점화원이라든가 주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스스로 반응을 해가지고 화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발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연발화 그 자체가 사실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기는 힘들죠. 현실적으로 자주 보기 힘든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훈소 있습니다. 훈소는 얘는 아까 속불이라 보시면 돼요. 속불이라 보시면 되는데 화염이 없는 상태. 아까 우리 표면 연소 이런 거 기억납니까? 앞전에 했었잖아요. 표면 연소라든가 신부화재라든가 그런 개념에 가까운 게 훈소인데 훈소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뭐냐면 담배입니다. 담배 태우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담배가 희한하게 뭐가 안 납니까? 화염이 안 나잖아요. 화염이. 불꽃이 안 보이잖아요. 결국은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 왜 이렇지 해가지고 의심해 보신 적 없어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저는 담배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만 공기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성에 의한 공기 공급을 제약을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혼소라 그럽니다. 여온암연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실에 LPG 가스를 제가 하나 들고 왔어요. 자, 여기서 내가 LPG 가스를 탁 틀어놨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자, 여기는 산소가 들어가 있죠.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자, LPG 가스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요 상태에서 우리 전체가 다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딱 해보게 되면 다 얼음이 되죠, 그 순간. 근데 내 먼저 도망가야 돼 하면서 툭툭툭 하다가 어떻게요? 스위치를 딱 건드렸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스파크가 딱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펑 하고 터져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니까 현재 이 상에서 미리 혼합되는 예비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가스하고 산소가 지금 어떻게요? 아주 타기 좋은 상태로 예비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까 미리 혼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연소를 우리가 예혼합 연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예혼합 연소는 가스 폭발이죠. 그죠? LPG 가스 누출해가지고 TV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요? 일반 주택이 어떻게 해가지고 가스 누출되고 폭발되고 그게 예혼합 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잔발화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인은 열축적인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축적을 방지하자. 그리고 형태는 산화, 분해, 흡착, 중합, 발효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번 나중에 본문에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제일 많이 출제됐던 것들은 산화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화재에도 산화가 사실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는 저절로 뭐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상태로 되게 되니까 열축적이 안 되면 되잖아요. 원인은 그거잖아요. 열축적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형태가 나타나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형태의 연소가 진행이 됐었을 때, 지금 보시면은, 화재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자, 무염착화라는 형태로 화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좋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는 좋습니다. 지금 얘가 화재가 진행되는 양상, 이런 형태를 우리가 구획이 되어 있는 이런 강의실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 구획된 실에서 발생하니까 구획실 화재라 그러죠. 대단 어려운 그거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무염착화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위치가 어딜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만날 확률이 제일 높은데 어딥니까를 물어봤습니다. 자, 전기 설비가 있는, 아니면 에어컨, 열풍기가 있는 그런 위치 아닌가요? 여기가 지금 뭐가 있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까? 자, 적정한 산소 있습니다. 적당한 가연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점화원이 있을 확률이 높은 장소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적 결함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전기적 결함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전기적 결함이 발생했는데 한꺼번에 불이 확 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작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작은 불티에서 조그맣게 결함이 시작되다가 그게 점점 어떻게 되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꽃이 없는 상태에서의 착화를 우리가 무염착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염착화에서 어떻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화염이 점점점 돼 있다가 저결이 된 상태에서 어느 특정한 순간에 화염이 조그맣게 라이터 불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생겼어요. 그때부터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발염착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일부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점점 확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화재가 커지겠죠. 그죠?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실내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온도는 점점 상승합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서 뜨거운 열기류가 오면서 천장이라는 장애물에 의해 가지고 뜨거운 열기류가 방사상으로 퍼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뜨거운 열기가 지금 어떻게 주변으로 퍼지게 되면서 여기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자 교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요? 열을 받게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피드백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복사전도 대류라는 과정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일정한 온도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이런 책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분해 되지 않나요? 결국은 열분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분해 되면서 점점 가스가 나오면서 화재가 점점 확산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한 요만큼 정도 타가지고, 여기 있는 실의 온도가 뭐 한 500도씨, 600도씨 정도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실 전체가 이제 확 열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화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뒤쪽에 있는 탁자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까? 열분해가 돼가지고 자꾸 가스가 나오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열분해가 돼가지고 가스가 계속 나오는 상태가 되게 되니까 순식간에 화염이 어떻게 해요? 쫙 확산돼 버립니다. 뭐예요? 플래시오버죠. 플래시오버. 그래서 표현을 합니다. 폭발이 아니고 폭발적으로 화염이 확대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은 열분해된 가스가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그 가스가 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화염이 전체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래시오버죠. 그러니까 플래시오버가 되게 되면 사람은 이제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래시오버를 거쳐서 체성기를 거치죠. 그래서 연소낙하, 필요에 따라서는 이 플래시오버를 거쳐가지고 체성이 거쳐 연소낙하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백드래프트, 조만간 살인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아주 밀폐되어 있는 내화구조 건축물 같은 그런 밀폐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공기가 극단적으로 부족한 상태, 플래시오버 단계까지 갔는데 더 이상 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실내부는 뭐만 있는 상태가 될까요? 뜨거운 열기가 있는 상태에서 열분해 돼 가지고 타기 좋은 가스가 가득 찬 그렇게 연소범위를 형성하고 그런 상태가 딱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때 소방관이 도착을 했으나 문을 탁 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소가 확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예호남 연소 했죠? 그죠? 일종의 예호남 연소와 같은 그런 과정이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폭발이 발생하니까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게 백드래프트거든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봤었을 때 이렇게 몇 가지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걸 초기, 여기서 플래시오버 단계까지를 성장기, 그리고 체성기, 그리고 감세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실은 고놈인데 표현하기가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이제 관점에서 달라지는 것밖에 없죠.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자, 연료지병 화재 그리고 환기지병 화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눠지기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플래시오버 단계 전까지를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뭐냐면 플래시오버 전 단계죠. 자, 플래시오버 전 단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열분해 돼 가스가 점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뭐가 충분한 상태냐? 적당한 간물이 있습니다. 적당한 산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때까지는 어디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연료량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산소가 충분한 상태가 됐으니까. 자, 근데 얘가 지금 플래시오버 단계까지 가게 되니까 실 전체로 순간적으로 어떻게 화염이 쫙 확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플래시오버 단계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빛과 열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니까 순간적으로 뭐를 소모를 하는 거예요? 안에 구획되어 있는 실에 있는 산소를 순간적으로 싹 소모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까?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플래시오버 단계 이후가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기지병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앞서는 자, 가물만 있으면 잘 진행되죠. 근데 후자로 오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공기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환기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곡선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온도가 있습니다. 초기, 성장기, 체성기, 감성기 금방 4단계로 나눴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요 시점이 지금 뭐냐면은 자, 가물, 산소, 점화이 만났습니다. 처음엔 작죠? 무염착하죠? 그죠? 무염착화해서 자,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화염이 쫙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다가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갔어요. 플래시오버죠? 그죠? 자, 플래시오버까지 전 단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연료지병이고 플래시오버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환기지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연료지병 상태, 환기지병 상태와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이 이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동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화 시스템, 경보 시스템, 우리가 나중에 구조에서 배우게 되는 자도화재 탐지 설비라든가 옥내사전,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사실은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들이 어떻게 실패했죠?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태로 되는 겁니까? 우리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소화기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있고 자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저 시기에. 그러면 결국은 누가 짜잔하고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뭔가는 등장을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버틸 수 있는 것은 이제 골격밖에 없죠. 건축이죠, 건축. 그래서 화재 견디는 내화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실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화구역이라는 형태 나옵니다. 즉 여기서 발생한 화재가 어떻게 로비 쪽으로 계단 쪽으로 넘어가면 안 좋죠.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견뎌줘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내화라는 개념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서 가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조각이니까 이게 왜 배우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개념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차후에, 나중에 관리사, 기술사 이렇게 이제 자꾸 업그레이드 하게 됐을 때, 옛날에 이런 게 했었지라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암기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금방 이야기를 했듯이 자 보시면은 내화구조 건축물입니다. 그냥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목조 건축물입니다. 목조 건축물은 소위 말해가지고 굵고 짧게 뼈대 자체가 내화구조 아니죠. 일반적인 것들은. 근데 내화구조인 경우도 있습니다. 목재라 하더라도 특수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보기 드물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들은 어떻게요? 뭐 사찰 정도 생각하면 해볼까요? 문화 정도 생각해 볼까요? 소면 굵게 짧게 탈 수밖에 없는 게 공기 공급이 어떻습니까? 원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굵고 짧게 쫙 타는 거예요. 근데 내화구조 건축물. 자,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만 보더라도 창문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깔을 수반하는 산화반응인데 산소가 어떻게요?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니까 타는 속도가 느리죠.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전에 시골집 가면 아궁이를 아궁이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래 타라고. 공급이, 그죠? 적당한 상태로 오래 타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게 내화구조의 건축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흐름이 일리가 있죠? 자, 이제 이런 형태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더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가연물, 산소, 점화, 연쇄 반응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났었을 때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화재 하중, 즉 가연물의 양이 얼마냐,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얼마냐 이런 요소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유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보일러바 같은, 슬로버바 같은,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특수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좀 다른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 등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 있는 이러한 개념들 사실은 다 알고 보게 되면은 이게 일반적인 가연물이냐 아니면은 뭐 유류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그런 요소들밖에 없죠. 그죠? 표현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라는 그런 표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제일 마지막은 폭염, 블레빈 이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차계의 경우에서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사실은 하나인데 이걸 또 달리 표현하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 보시게 되면은 자연발화라든가 플래시오버라든가 그죠? 그리고 내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보일오버라든가 폭염, 폭갱 이런 부분들 특징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자, 굳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흐름을 알게 되면 중요한 걸 당연히 아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